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기흥구 영덕 1동, 2동, 신갈동, 기흥동, 선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용인경전철 용인시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민간사업자 이자 수익과 영업수익을 위한 사업입니까? 지난 3월 5일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은 매년 약 450억, 30년간 시민혈세 쏟아붓는 무늬만 BTO 민투사업 용인경전철의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와 다단계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를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부서의 입장은 구태의연하여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5월 6일 용인경전철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여러 단체가 공동 주최한 용인경전철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표 1을 보면 용인경전철은 사모펀드 고금리 이율이 3.57%로 현재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 1.5%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한 해만 지급한 이자액이 72억 원이며 지난 8년 동안 이자액이 총 777억 원입니다. 즉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0억 원입니다.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게는 땅 짓고 헤엄치기의 꿀민투 사업이라 보여집니다. 표 2를 보면 다단계 운영구조인 용인경전철로 인해 운영사인 본바디어사와 네오트랜스 주식회사가 민간회사로서 지난 6년간 세전 300억, 법인세 63억, 순이익 236억, 연평균 50억 원에 추정되는 운영수익을 챙겼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얼마나 혈세를 쏟아부었을까요? 아래 표 3을 봐주십시오. 민간투자비 원금 상환을 제외한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탑승객 수가 하루 평균 22,970명으로 2015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만큼 용인시 재정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용인경전철 이용 시민은 왜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나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 사업으로 인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현재 요금은 일반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경우 1,450원으로 기본료 1,250원과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별도 요금 부과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분당선 요금과 용인경전철 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이었으며 앞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가 다가오면 관리 운영비는 1,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년에 용인시가 지급한 관리 운영비 286억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24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용인시 결산 순세계 잉여금은 2020년 2,936억 원입니다. 2020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유사시와 비교해보면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용인시 1,914억 원, 수원시 1,556억 원, 고양시 1,869억 원, 성남시 1,366억 원, 화성시 1,279억 원보다 많습니다. 용인시 재정 형편도 괜찮습니다. 이자 금리가 싼 차환선으로 바꾸고 2,150억 원 빌린 돈 원금의 조기 상환도 이루어져 고금리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면 시민 혈세를 절약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다단계 운영을 타파하면 부가세 전략 및 민간회사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의 절감, 고이직 고임금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표 4를 보면 이미 용인시는 국제중재 폐소에 따른 배상금을 다양한 방법의 차입 조건으로 조기 상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조기 상환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의 피해는 경전철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2012년 개통 당시 2,870만 원의 신입사원 임금은 2020년 오히려 170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87.5%로 오를 동안에 노동자의 처우는 계속 나빠지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안전의 핵심 부서인 관제팀은 2016년 이후 교대 근무자 15명 중 13명이 퇴사하였습니다. 그 피해는 안전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또한 다단계 운영 구조 속에 벌어지는 일은 아닌지 우려합니다. 2022년 6년 조기 상환 금지 기간이 끝나고 2023년 위탁 운영회사와 계약 만료가 끝나는 시점을 대비하여 시민혈세도 절감하고 다단계 운영 구조도 타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9호선 1단계는 2019년 다단계 운영을 줄여 연간 120억 원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용인시는 더 이상 향후 남은 20년간 운영비와 고금리 이자로 비싼 시민 혈세를 지불하면서도 용인 시민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근무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즉 용인시는 매년 약 460억 시민혈세 쏟아붓고 민간사업자인 시행사의 이자 수익을 연평균 약 100억 원 챙기게 하고 운영회사의 운영수익을 연평균 약 50억 원을 남기게 하는 이 다단계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중도 상환으로 빌린 돈을 갚으면 되는데 사업 시행자의 입맛에 따라하는 용역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용인시 자체의 용역 발주를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은 발주하셨는지요? 용인시 직영 또는 경기교통공사 등 위탁하는 단계적 다단계 축소 등 사업자 변경, 고금리에 따른 저금리로 차환선 변경, 빌린 돈 조기 상환 방법 등에 따른 유불리와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난 8년을 운영해 보니 이제는 민투사업자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BTO 민투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SCS 보전 방식으로 BTL 성격의 민투사업으로 변질되었는데 향후 20년간 질질 끌려다니실 겁니까? 특히 사모펀드에 질질 끌려다니실 겁니까? 민투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용인시의 책임이 덜해집니까? 용인부문 회계고시 및 자료도 주지 않는데 왜 그냥 지켜보십니까? 백군기 용인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두 번째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흥호수 관광농원 개발사업 엇박자 행정과 꼼수 난개발 현장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도시공원이나 도시숲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더 빈번해진 가운데 수백억 국비를 투입하여 물 맑아진 기흥호수는 기흥구 44만 명 기흥구민을 위한 유일한 친수변 공간으로 공원화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순환산책로, 둘레길, 접근로, 쌈지공원, 소년공원, 생활환경숲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기흥구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친수변 기흥호수 생태공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 주민 민원으로 제기된 신갈천 현장 간담회에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신갈천과 기흥호수 진입 부분의 자전거 도로와 인도의 추가 개선 사업, 위험한 구간의 개선 사업, 쾌적한 친수변 여가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부족한 식재 보강 등 경관 개선 사업도 단계적으로 진행 예정이며 여러 부서가 애쓰고 있다고 들어 저와 기흥 구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수변 여가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기흥호수 순환산책 둘레길을 걷던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호수 관광농원 개발 사업으로 자연이 파헤쳐지고 있는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그린도시의 시정정책 방향과는 엇박자의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사진 1을 봐주십시오. 기흥 호수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존 녹지 지역인 기흥구 고매동 624-2번지 일대는 2019년 3월 식물관리사 용도의 2층 한계동 신축 허가를 기흥구청으로 받아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의 진출입로입니다. 용서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지방도 311번 기흥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터널관리사무소 옆입니다. 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이 지방도 311번 도로는 시속 80km 제한 규정이 붙어 있고 왕복으로 차량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쌩쌩 달리는 구간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로 관리 위임된 기흥터널관리소 건물이 있는 곳이며 터널 관리 및 지하초도 관리 등을 위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3개년간 관리 용역 예산이 약 52억 원 됩니다. 당초에는 이 터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공 업무를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인 농업회사 법인은 2019년도에 이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식물관리사 진출입로로만 쓴다 하고 하면서 공공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2단계로 2020년 작년 7월에 동일 사업자는 농업정책과의 호수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그 옆에서부터 기흥터널 상부 윗부분과 기흥호수까지 고매동 624-3번지 외 17지에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을 신청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0년 12월 31일 개발사업계획 신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위해 2019년 1월에 받아놓은 도로 점용 허가에 덧붙여서 변경 및 추가 도로 점용 허가를 또 받아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관광농원 부지 진출입로로 야금야금 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현재 야영장 수십 곳, 주차장, 휴양 편의시설 등을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사진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한번 의원님들끼리 봐주시면요. 아까 소리가 쌩쌩 났던 곳이 311번 지방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흥터널이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 목적의 기흥터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터널 관리를 해서 이렇게 터널 관리형 작은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개발 사업자는 처음에 1단계로 식물관리사만 출입하겠다는 요 옆에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로 1년도 안 돼서 기흥구청에 이렇게 개발 허가를 받겠다고 토지 이용 계획안을 냈습니다. 터널 위에까지 도로를 하고요. 여기 주차장도 만들고 야영장도 여러 곳이 있고요. 여기다 또 야영장을 하고 기흥호수가 여기입니다. 이런 곳에 시민 제보를 하신 주민들께서 어떻게 공공목적으로 낸 도로 점용 허가를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흥터널 관리사무소 위치와 개발사업 위치, 도로 점용 허가 받은 위치와 기흥터널과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그리고 야영장 수십 곳을 만들어 영업을 하겠다고 저런 위험한 위치임에도 토지 이용 계획을 저렇게 하겠다며 공공재산의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그 발상과 과도한 이기적인 욕심에 한숨이 나옵니다. 시민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요. 용인시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행정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빽인지 대단하다. 기흥터널 위까지 농장 개발 및 도로로 사용하게 하다니 비상식적이다. 기흥호수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야영장 수십 곳 영업을 하게 개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 개발 위치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한 위치에 개발 사업을 위해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낼 수 있느냐. 수백억, 국비 수십억 도비 시비 투입하여 물 맑아지게 하고 철새가 날아들고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 및 순환산책로 조성 사업이 진행되는데 기흥호수 농원개발 사업이라니 웬 날벼락이냐. 기흥호수를 시민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냐. 라며 용인시의 엇박자 인허가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이곳 구간은 가감속 차선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보니 너무 짧아 자칫 잘못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호수관광농원 개발 사업이 가능하느냐고 시민 제보자분들은 또 질문합니다. 야금야금 꼼수 개발 인허가 신청과 공공재산인 도로의 점용허가 변경 및 추가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용인시 행정에 답답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시정 정책 방향과 다른 엇박자, 기이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을 훼손하고 꼼수 난개발을 조장하는 작년 2020년 12월 마지막 날 나간 호수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중단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용인시 행정기금은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지역에서 2030 청년 세대의 청년 의제와 청년 간의 소통, 청년 간의 거버넌스,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청년 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한 것에 대해 용인시장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 흐트러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시정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 경전철의 별도 요금 부과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경전철의 기본 운임은 성인 기준 1,450원이며 수도권 통합 한승 요금제를 적용하는 기본 요금 1,250원과 민간 투자 사업의 운임 수입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200원의 별도 요금을 받고 있고, 이는 경전철 운영의 손실 보전에 사용되어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의 차한 및 조기 상황과 향후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와 시중 자금의 유동성 증가로 실시 협약에 의거하여 민간 투자 사업비의 관리 운영권 수익률 인하를 요구하고 사업 시행자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조기상환 금지 기간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 민간 투자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2023년 위탁 운영사와 계약 만료 시 다단계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호수 관광농업 농원 개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기흥구 고매동 624-3번지 1원에 2만 제곱미터 규모로 용농 체험시설 및 야영장 조성을 위한 관광농원 승인 신청서가 우리 시에 접수되었고, 검토 결과 인접 임야의 훼손 및 경관 저해가 우려되어 신청 면적보다 7,000제곱미터를 축소한 13,000제곱미터 규모에 대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승인된 관광농원에 대한 취소 여부는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고, 진출림로 개선에 대해서도 용인 동부경찰서 및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담당관의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팀의 이동은 일자리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 담당관에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